라오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 푸른 들판과 흙길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 사는 소녀 메이의 마음은 늘 바쁘고 불안했습니다. 메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농부의 딸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은 메이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책들 사이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컴퓨터는 그녀가 알던 세상 너머를 보여주는 창문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컴퓨터로 도시의 모습과 낯선 기술을 접했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빌딩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컴퓨터 코드가 만들어내는 신비한 움직임은 메이에게 충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메이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을의 부유한 지주에 따른 냉소적인 말로 그녀를 비웃곤 했습니다. 모두가 메이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시선을 보내는 듯했지만 그 시선은 오히려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위해 메이는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엔티안에 살고 있는 고모가 메이를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메이는 먼지가 날리는 시골길을 지나며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낯선 도시 비엔티안에서 메이의 도전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라오스의 산으로 둘러싸인 한 작은 시골 마을.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 달 울음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땀을 흘리며 논밭으로 향했고 아이들은 흙길을 걸어 학교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였습니다. 메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 살며 자랐습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했고 논밭에서 일한 수확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메이의 부모님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비록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메이에게만큼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내가 배우고 꿈꾸는 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부모님의 믿음은 메이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매일 4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야 했고 비가 오는 날엔 흙길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늘 낡은 책상과 찢어진 책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은 메이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오래된 잡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낡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자주 고장이 났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날이면 메이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모습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메이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이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었고 심지어 일부 어른들은 그녀의 행동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부유한 지주의 딸은 메이의 꿈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냉소적인 말들은 메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이는 시간이 갈수록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머물러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인터넷에서 접한 코딩에 매료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세상과 연결해줄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메이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비엔티안에 살고 있는 고모가 메이를 돕겠다고 나섰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모님은 흔쾌히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고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메이에게 머물 곳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메이의 부모님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이 직접 지은 작은 쌀 포대를 건넸고,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매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버스에 오른 메이는 창밖으로 작아져가는 마을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메이는 도시에 대한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빌딩과 차들이 빽빽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메이는 점점 더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엔티안에 도착했을 때 메이는 도시의 활기와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고모는 메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메이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고단한 일상, 그리고 마주할 도전들 속에서 그녀의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비엔티안에서의 삶은 메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고모는 메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메이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밤에는 고모의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도우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남은 것은 피로감뿐이었지만 메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의 낡은 컴퓨터를 쓰던 시절부터 그녀의 꿈은 코딩을 배우는 것이었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메이는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저축했고 몇 달 후 드디어 중고 노트북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손에 쥔 메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그녀는 인터넷에서 무료 코딩 강의를 듣고 직접 코드를 써보며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기 프로그램이나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메이는 우연한 기회로 한 한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고모의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 중 한 명인 정우는 한국에서 온 프로그래머로 라오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일을 했고 메이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루는 정우가 식당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메이가 그의 작업을 조심스럽게 엿보았습니다. 정우는 메이의 관심을 눈치채고는 다정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이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며 코딩의 세계가 얼마나 흥미롭고 무궁무진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메이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감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정우는 메이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만든 간단한 코딩 프로젝트를 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이에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와 사이트들을 추천해 주었고, 메이는 그의 도움으로 더욱 다양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은 메이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메이에게 단순히 코딩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우를 통해 메이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와 정우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코딩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정우는 메이가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라오스에서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메이에게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을 찾아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메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우의 제안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비엔티안에서의 시간은 메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된 일과 학업, 코딩 공부를 병행하며 그녀는 끈기와 성취감을 배웠고 정우와의 만남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자 메이는 고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너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메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기회와 도전들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메이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를 맞이한 인천공항은 라오스에서는 본 적 없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낯선 곳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정우의 가족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녀가 어학원과 컴퓨터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낮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밤에는 코딩 학원을 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피로감은 그녀를 가끔 지치게 했지만 메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관점을 넓히는 동시에 현실의 어려움을 깨닫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학원에서 한국어 발음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 동료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이는 웃음 뒤에 담긴 악의가 없음을 깨닫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학원에서 배운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코딩 학원에서는 그녀가 이전에 독학으로 배운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초급 과정을 빠르게 마스터한 그녀는 곧 중급 과정으로 넘어갔고 학원 강사들도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메이는 코딩을 통해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며 자신이 꿈꿔왔던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메이에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라오스의 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를 연결하는 앱을 개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었지만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현지 경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이는 이 아이디어에 큰 흥미를 느꼈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메이는 라오스 관광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고 앱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했으며 정우는 메이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맡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도 메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앱의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좌절감이 들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며 점점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의 앱은 드디어 런칭되었습니다. 메이와 정우는 작은 홍보 행사와 SNS를 통해 앱을 소개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기에 생긴 버그들을 수정하며 사용자 피드백에 귀를 기울인 결과 앱은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은 메이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라오스의 관광산업과 연계된 이 앱은 현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향 마을에서도 메이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이룬 성과를 믿을 수 없어 했고 특히 냉소적이었던 지주의 딸조차 그녀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단순히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고향 마을에 기부하며 무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라오스의 젊은이들이 코딩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이는 한 가지 오해로 인해 잠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메이의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거나 특정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메이가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우와 정우의 가족의 도움으로 상황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더욱 겸손하게 배우고 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메이는 자신의 성장과 성공이 단순히 운이나 타인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노력과 열정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도전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앱의 성공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메이는 어느 날 고향 마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행사를 준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이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할 생각에 설레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긴장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과의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메이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비엔티안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과 희망,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정우와 함께 앱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새삼 깨달으며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메이를 맞이한 것은 환영 인파와 축하의 꽃다발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 출신의 자랑이라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영감을 받았고 어린아이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메이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작은 전시 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이가 개발한 앱과 관련된 사진들과 성공 스토리를 담은 패널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메이는 부스를 둘러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무르익어 갈 때쯤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과거에 메이를 비웃었던 지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존심 강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메이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듯했습니다. 지주의 딸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메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너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겠지. 외국의 도움을 받은 덕분 아니야? 그 말은 행사장의 공기를 잠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환경이 아닌 제 선택과 노력 때문이에요. 메이의 단호한 답변에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감을 찾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메이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된 오두막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메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하지만 너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 며칠 후 정우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의 행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은 고향의 전통적인 의식을 따라 혼례를 치렀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메이는 정우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메이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라오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앱 개발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몇 달 후 메이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메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배움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고향 마을에서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고, 한국에서는 청년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메이는 자신이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메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과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제 내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고향의 하늘 아래에서 메이는 자신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목표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라오스와 한국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소녀의 꿈은 이제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씨앗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두가 함께 꿈꾸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이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